양태사의 야청, 도의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청, 도의성이라고 하는데, 야는 밤에, 밤야자예요. 청은 들었어요. 들을 청자예요. 밤에 들었다. 무엇을? 도의라고 하는 건 다듬이질입니다. 다듬이질 성, 소리를. 그러니까 밤에 다듬이질 소리를 듣다. 라고 하는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본다면 화제가 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요거는 요런 제목보다도 요걸 하나 먼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뭐냐 그러면 이 시는 작가 양태사가 발해 사람이에요. 발해니까 통일신라 때쯤이겠네요. 그죠? 왜냐면 그때 이제는 통일신라가 밑에 있고 발해가 위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흔히 남북조 시대 뭐 이렇게 배웠는데 뭐 한국사 일단 지키고 일본의 사신으로 가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귀양당한 거 아니에요. 사신으로 간 거예요. 됐습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그래서 못 가는 건 아니겠죠. 갈 수 있어요. 왜? 사신 기간이 다 끝나면 갈 수 있으니까. 평생 거기서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밖에 나와 있는 상태죠. 지금 당장은 못 가죠. 왜? 공무를 다 해야 되니까 사신으로서 역할을 끝나야 그래야 이제는 발해를 가든 뭐 어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발해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는 거, 그 다음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못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 정도는 알고서나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하지는 않은데,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럴 때 이제는 착각하거나 실수하기 쉬우니까, 고를 때 이제는 조심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그죠? 이게 잠깐 여기까지가 아니라 더 넘어가네요. 이 정도니까 상당히 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을 하늘에 달 비치고 은하수 밝은데, 자, 여기서부터 가도록 할게요. 가을 하늘에 달 비치고 은하수 밝은데, 나그네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각별히 정해가 생기네. 긴 밤 지루하게 앉아 죽을 듯이 시름겨운데, 문득 이웃 안악내의 다듬이질 소리가 들려오네.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며 밤 깊어 별 기울도록 잠시도 멋지를 않네. 고국을 떠나온 뒤로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타향에서 듣는 소리 서로 비슷하네. 고음 방망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알 수 없고 다듬이돌 평평한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불쌍해라. 몸 약해 향기로운 땀만을 터이니 알겠노라. 옷같은 팔 벌써 지쳤음을 마땅히 나그네 호도새 보태고자 함인가. 다시 먼저 귀방의 추위를 시름겨워 함인가. 비록 얼굴 모습 단절되어 있어 물어보기 어렵지만 아득한 그 마음이 까닭없는 원망은 아니리라. 이국 땅에 머물면서 새로 사귄 이가 없었는데 이국 땅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니 긴 한숨이 나오네. 같은 마음. 이 시간에 홀로 귀중소리 듣고서 그 누가 알랴. 이 밤에 밝은 눈동자 찡그림을 떠올리고 떠올려서 마음에 이미 걸려있지만 거듭 들어봐도 꿰뚫어 알아차릴 수가 없네. 곧 꿈에라도 소리나는 곳을 찾아가 보려 했지만 다만 시름이 많아서 잠들 수가 없구나. 물론 이게 발해 사람이 지은 거니까 한글로 썼을 리는 없겠죠. 한자로 쓴 한시입니다. 한시인데 그 한시를 우리말로 현대어로 번역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한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내지는 한자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 출판사마다 내지는 번역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번역된 요 현대어 풀이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 화자라고 쓴 거는요,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아니라 그리움의 대상 내지는 그리움의 주체,
정확하게 뭐라고? 그리움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체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시는 좀 전에 읽어봤듯이 화자 말고 나오는 사람이 또 있나요? 여인 있죠. 아니, 여인은 나오지는 않죠. 화자가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여인도 그리워할 거다. 아까 같은 마음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 시를 굳이 구별한다면 화자를 그리움의 주체로 볼 거냐, 여인을 그리움의 주체로 볼 거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다. 자, 가을 하늘에 달이 비치고 은하수 밝은데, 물론 가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절적 배경일 겁니다. 은하수가 밝다는 것을 낮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시간적 배경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자연적 배경을 통해 무엇을, 화자의 쓸쓸한 내면을 어떻게 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그네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나그네 시적 화자겠죠. 일본에 온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라고 하는 건 고향에 대한 뭐다? 그리움, 향수, 자, 수구, 초심. 각별히 정회가 생기네. 정회, 정과 회포. 자, 2행은요, 타국에서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다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여인으로 넘어갔네요. 체크 업. 긴 밤 지루하게 앉아 죽을 듯이 시름겨운데, 여인이 아니야. 이건 누가? 내가, 화자가 시름, 객수 나그네의 시름이에요. 문득 이웃 안악내의 다듬이질 소리 들려오네. 자, 여기죠. 이 다듬이질, 이게 바로 이제는 뭡니까? 고국을 떠올리게 되는 계기죠. 청각적 심상이고요,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여기 어찌 본다면 시적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왜, why, 어째서, 하필 다듬이질 소리인가? 다듬이질 소리야 뭐 나올 수 있지. 굳이 이게 고국을 떠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고향을 떠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했더니만 그렇대요. 일본에서는 다듬이질이라는 풍습이 없답니다. 다듬이질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습이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데 다듬이질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최소한 그 사람, 누구, 다듬이질을 하는 사람은 다듬이질을 안다는 거고, 그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민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합리적 의심.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며 밤 깊어, 뭐라고? 별이 기울도록 시간의 경과네요. 밤새도록 시간의 경과네요. 잠시도 멋지를 않네. 고국을 떠나온 뒤로, 고국을 왜 떠나왔어? 조심해. 이거 유배야? 아니야. 이거 뭐야? 유랑이야? 아니야. 뭐예요? 사신이야. 지금 타향에서 듣는 소리 서로 비슷하네. 네가 듣는 거랑 내가 듣는 거랑 결국 뭡니까? 그리움. 결국 뭡니까? 반가움. 자, 고국에서 듣는 소리와 비슷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리움이 되겠죠. 타국에서 우연히 듣는 다듬이질 소리. 고운 방망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알 수 없고, 이때 무겁다라든가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무게감을 드러내는 거라기보다는요, 이 다듬이질을 하는 사람의 심정이에요. 심정이 괴롭거나 힘들면은 당연히 방망이가 무겁겠죠. 아니면 행복한 삶을 산다면 당연히 가볍겠죠. 자, 다듬이 돌이 평평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다듬이 소리로 떠오르는 누구의 상념? 화자. 불쌍해라. 도치법이죠. 몸 약해 향기로운 땀 마늘 터이니 불쌍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구를 걱정하는 거야? 다듬이질을 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거야. 알겠노라. 무엇을? 팔이 벌써 매우 지쳤음을 알겠노라. 둘 다 도치법. 그러니까 둘 다 도치법, 그러니 대꾸법. 결국 다듬이질을 하는 여인에 대한 상상과 추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땅히 나그네 호도사에 보태고자 함인가? 잠깐. 나그네 호도사에 보탠대요. 누가? 여인이. 그러니까 나그네, 여인은 나그네인 나를 알고 있나? 라고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여인의 남편이에요. 화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남편이 있을 거다.
아줌마일 거다 라고 화자가 추측을 하는 거죠. 왜? 다듬이질을 한다는 건 옷감을 말리는 거니까 처녀가 하기는 조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 남편입니다. 화자 아닙니다. 자, 다듬이질을 하는 이유에 대한 추측. 또 하나, 규방이라는 건 여인이 사는 방이에요. 비록 얼굴 모습 단절되어 있어. 그렇지, 모르잖아. 서로 본 적이 없잖아. 물어보기는 어렵지만 그 마음은 뭐 아득한 멀리 있는 그 마음이에요. 멀리 있는 그 마음이니까 이건 누구의 마음이겠니? 여인의 마음이지. 여인의 마음은 원망은 아닐 것이야. 결국은 다듬이질을 통해 같은 민족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여인을 만나 사연을 듣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여인에 대한 상상. 여기는 화자와 여인과 화자를 합쳤네요. 이국 땅에 머물면서 누가? 화자가, 그렇죠. 새로 사귄 사람이 없었는데 같은 마음, 어떤 마음? 그리움. 무엇에 대한 그리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보니 땅광상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긴 한숨 나오네. 자, 긴 한숨이라는 것은 다듬이질을 하는 여인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또 뭐야? 고국을 그리워하는 화자 내지는 여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시간에 홀로 귀중의 소리를 듣고서는 귀중의 소리 뭐 청각적 이미지, 그렇지, 다듬이 소리를 듣고서는 누가 알겠는가? 밝은 눈동자 찡그림을, 밝은 눈동자, 누구의 눈동자? 여인의 눈동자가 찡그려 있음을 누가 알겠는가?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 밝은 눈동자 찡그림을 떠올리고 떠올려서 마음에 이미 걸려 있지만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밝은 눈동자의 찡그림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요거를 딱 행간걸침이다, 행간걸침이 그런 의미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거는 처음 얘기했듯이 이게 원문이 아니라 한시를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문제를 그렇게 출제하고 싶은 욕구가 크기는 클 겁니다. 참고로 알아둡니다. 떠올리고 떠올려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 마음에 걸려 있지만 다듬이질 소리에 담긴 여인의 사연을 알고 싶은 화자. 거듭 들어봐도 꿰뚫어 알아차릴 수가 없네. 거듭 듣고 다듬이질 소리를 들어봐도 그 마음을 알기가 어렵네. 이때는 거듭 듣는다 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한 번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알고 싶은데 알 수 없구나,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구나 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꿈이라도 소리나는 곳을 찾아가 보려 하지만 만나고 싶은 마음이겠죠. 간절한 소망이겠죠. 다만 시름이 많아서 뭡니까?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움, 뭐 이런 걸까요? 수구초심, 잠들 수가 없구나, 전전반측,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여인과의 동병상련 내지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간단해요. 한시고요. 고시 아까 되게 길었잖아요, 그죠? 원문은 가로 한 행당 7자가 있나 봐요. 그러면 7원이에요. 그 다음 고시는 길게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움의 주체에 따른 주체가 변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고국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걸 잠깐 본다면 어떤 정서를 나타내는, 환기시키는 외부적 사실을 얘기한다. 감정이입과 비슷한데 감정이입과 조금 달라요. 감정이입은 화자의 감정을 거기다 연결시킨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정서가 드러나게끔 하는 거예요. 자, 개인의 감정이 문학작품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어떤 심상, 상징, 사건에 의하여 구현된다는 사상, 즉 개인의 감정의
예술적 객관화의 사상이 강조된 것이다. 이 객관화를 위해 이용된 심상, 사건, 상징 등이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다. 봅시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요. 화자가 지금 타국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여인의 무엇을? 밤이 깊도록 다듬이지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요건 일본에 없는 풍습인데 하면서 여인의 정체와 함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불러일으켜져요. 뭐라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불러일으켜져요. 그래서 이 다듬이 소리는 화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다양한 심상? 청각적 심상만 있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자, 가을 하늘에 달 비치고 은하수가 환하다 라고 할 때 이건 시각적 심상이죠. 푸른 다듬이돌 같은 것도 시각적 심상이에요. 물론 거기에 다듬이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죠. 촉각도 있었나요? 약한 체질 온통 구슬땀에 젖으리 라고 하는 것은 젖으리 촉각적 심상이죠. 이렇게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이 합치고 합쳐져 설라문에 자, 시적 상황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태사의 야청 도의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